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제가 당뇨 환자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검사를 하시면은 당화 혈색소라는 거를 항상 검사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통 당화 혈색소를 한글로 써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많이 써서 나와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HbA1c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HbA1c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당화 혈색소가 도대체 뭐야? 수치가 올라가면 나쁜 건데 이게 나쁜 거는 알지만 감이 안 오시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어느 날 당화혈색소가 원래 10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8.4가 됐다.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이 넘어가면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최소한 건강하신 분들은요, 한 5점대 정도 돼요. 4점 몇, 5점 몇. 그리고 당뇨를 진단하려면요, 한 6.5 정도. 그런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당뇨약을 처방하는 단계는 한 7.0 정도 되면은 당뇨약을 처방을 하시고요. 6.0이 넘어가면 경고성, 네, 발언을 많이 하세요. 좀 당뇨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도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 몸의 혈관 속에는요, 그 도너츠처럼 이게 빨간 도너츠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적혈구죠. 적혈구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자, 우리가 적혈구가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적혈구 옆에 포도당, 우리 당이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서 간에서 바뀌어져서 혈관이라고 하는 도로를 타고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세포에 가서 에너지로 발산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에 가는 과정,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간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다 분해를 시켜요. 반드시 이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야만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포도당 바뀌어서 세포까지 이동하는 그 공간이 혈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포로 가거나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이라는 도로망을 적혈구랑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당분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빨리 세포 속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꿔주지를 못하고 돌아만 계속 다닌다면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라는 당으로부터 이렇게 코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 속에 너무 끈적끈적한 설탕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포도당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혈구가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끈적끈적한 당화가 된다는 겁니다. 당으로 된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적혈구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죠? 당화 혈색소. 한마디로 당으로 코팅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팅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점점 두꺼워져서요. 결국은 이 적혈구를 싸고 있는 이 당화되어 있는 포도당의 두께를 잰 게 당화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질수록 당대사가 잘 안 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또 두꺼워질수록 적혈구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은 적혈구의 어떤 기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통 이 수치를 제가 오늘 막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었더니 적혈구가 두꺼워지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서히 코팅되기 때문에 오늘 혈당이 높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혈구의 수명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를 이 수치를 보고 3개월 정도의 혈당 관리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통 한 최소한 6.0은 넘어가야 이게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약을 드셔도 5점대로 잘 안 되세요. 약을 드셔도. 그래서 약제에 대한 그 한계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뇨약을 먹었으니까 혈당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뇨가 생기기 전에 다른 건강한 사람들처럼 뭐 4.5, 5.5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하셔도 대부분 한 6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이 넘어간 상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8.4 이렇게 높아져 있었다는 거죠. 10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온 몸이 다 저린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온 몸이.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셔서 제가 이제 오메가3나 그리고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그네슘이 이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을 좀 좋게 해줘서 혈당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영양소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질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또 충분해줘야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오메가3가 충분한 세포에서는요, 이게 출입이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오래돼서 뻑뻑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낀 것들, 그리고 문도 뭐 오래 했으면 막 뻑뻑하고 잘 안 열리잖아요. 부드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지방산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가 오메가3를 강조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줘서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도 당 관리가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당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장황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화혈색소. 혈색소, 적혈구에 당이 옷을 입었다. 당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옷이 입혀져서 두꺼워지면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셔서 당 관리하실 때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거 쭉 보실 때 다 너무 어려운 말로 쭉 써 있긴 하지만 최소한 당화혈색소가 뭔지 그리고 내가 수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보통 공복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집중을 하시는데 당화혈색소는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뇨 있을 분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